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의 질문에 한번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자분의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학사를 4년 하고요. 일렉트릭 엔지니어이면서 미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테스트 엔지니어입니다. 똑같은 일을 너무 오래 하고 연봉도 안 올라서 좀 더 전문 경력으로 찾아보니 연봉 많이 주는 데는 시니어 엔지니어 중에 제가 원하는 곳은 파이썬 경험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머 경력 1년 정도의 CAD 경험이 있길 바라더라고요. 학교 다닌 적이 10년도 넘었고 저 학교 때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같은 걸 배우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배우려면 구체적으로 파이썬에서 어떤 쪽으로 배워야 되나요? 프로그램은 초보자이고요. 지금 혼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학교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데 혼자서 배워서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교를 다시 가야 하나요? 원하는 분야는 전기자동차 회사 같은 데서 일하고 싶습니다.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중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봉을 올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연봉을 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위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학벌 사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석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그 감투 때문에 연봉이 올라가고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그 박사학위라는 감투 때문에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왜 대학원 학위를 하면은 연봉이 올라가게 되는 걸까요? 그럼 바로 대학원에서 주로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 대학원 엔지니어링 연구할 때 엔지니어링 연구를 하면서 엔지니어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워요. 그래서 석사 학위를 하면 한 2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만큼의 문제 해결하는 트레이닝을 받는 거고 박사는 보통 한 5, 6년 정도 하죠. 그리고 석사를 한 사람이 박사를 하면 미국에서 박사만 하면 한 4년 정도 더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시스템인데 이 기간 동안 결국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 단순하게 석사학위가 있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연봉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봉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사학위 출신이신 것 같은데 학사학위에서 석사, 즉 약 2년 정도 본인 인생에 투자해서 석사를 하시면 연봉이 지금 받는 연봉에서 적어도 3만 불 이상 더 받으실 걸 기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박사를 하신다면 석사보다 연봉을 약 4만 불 이상 더 받으실 걸 기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학부 출신이시니까 한 번에 박사까지 해버리시면 결국엔 연봉이 지금 받으시는 연봉에서 약 7만 불 이상 더 받으실 거를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냥 경험적으로 제가 주변 사람들 봤을 때 그런 거고 연봉은 본인 실력으로 받게 되는 거 아시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연봉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 진학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지금 댓글의 뉘앙스를 봐서 공부하는 거를 이제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를 떠나신 지 꽤 되셔서 다시 공부하는 게 좀 싫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가 싫으신 분들은 박사까지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길어서 그 과정 동안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석사는 한 2년 정도면 끝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석사 정도는 공부에 크게 흥미가 없다 하더라도 도전해 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 직장을 관두고 다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2년을 갈 여력이 안 되신다면 파트타임도 되게 괜찮아요. 저도 대학원에 있을 때 제가 다녔던 대학원 주변에 미국 대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대기업에서 뭐 과장, 부장 정도 하시는 분들이 파트타임으로 본인이 일과 끝나고 저녁 시간에 와서 수업 듣고 연구하고 가고 그렇게 하시면서 파트타임으로 석사, 박사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직장을 관두시기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시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파트타임으로 석사, 박사 하겠다는 거에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그러니까 이미 본인 직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장이 없이 풀타임으로 석사를 하시는 분들, 뭐 풀타임으로 박사를 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 학위를 받아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어요. 빨리 돈 벌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거의 뭐 수입이 변변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직장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미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파트타임으로 학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안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게 되고, 공부는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뭐 한 과목 정도 듣고 2과목 정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석사가 보통 2년 만에 미국에서 많이 따지만 2년이 훨씬 많이 걸릴 수도 있죠. 뭐 5년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시간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공부하는 게 정말 싫다, 대학원에 정말 가기 싫다 그러면요, 사실 연봉 인상은 크게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학위를 통해서 본인이 새로운 어드밴스드한 대학원 레벨의 잡 스킬을 본인이 흡수할 때 그때 연봉이 껑충 뛰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학원이 정말 가기 싫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 구독자분 댓글에서도 이제 공부하는 게 더 이상 좀 약간 거부하시는 것 같은, 공부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직이에요. 그래서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요, 사실 연봉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매년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고가 평가할 때 매년 본인이 속한 팀에서 상위 10% 계속 찍으면서 A급 고가를 계속 받지 않는 한, 그런 게 아닌 한 본인 연봉은 잘 안 올라요.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뭐 물론 미국이 한국보다 연봉이 팍팍 오른다는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위 고가를 매년 팍팍 찍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연봉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고가를, 사실 근데 매년 팀에서 상위 고가 찍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그 회사 안에서 경쟁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봉을 올라가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연봉을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직하는 거예요. 뭐 미국 회사 이미 있어 보셔서 알겠지만 미국 회사들은 새로 직장을 잡을 때마다 사인온 보너스를 주잖아요. 즉 입사 축하금을 주잖아요. 입사 축하 보너스를 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회사들은 입사할 때마다 2만 불씩 줬었어요. 근데 여기 조건이 뭐냐면 단 이 2만 불을 받을 때 회사를 2년 이상 다녀줘야지만 그게 다 내 거가 되고, 만약에 2년 안에 퇴사하면은 내가 그거를 다닌 기간에 비례해서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2만 불을 받았는데 2년을 못 채우고 1년 만에 관두면 1만 불은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인 거 아시죠? 뭐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인온 보너스를 계속 노리는 거죠. 근데 이 사인온 보너스를 만약에 본인이 안 뱉어내고 계속 직장을 이직하면서 이 사인온 보너스를 꼬박꼬박 타내려면 2년을 주기로 직장을 계속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3년 주기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2년 만에 칼같이 딱 바꾸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쯤에 이제 직장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3년쯤에 바꿔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직장을 옮긴다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사인업 보너스를 계속 받으면 결국 그게 수입을 올리는 게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있는 지역에 계속 머물러 사시면요, 또 연봉이 잘 안 올라요. 예를 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좀 떨어진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잡을 잡으면 뭐 잘 아시겠지만 릴로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릴로케이션 보너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릴로케이션 보너스가 뭐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른 주로 옮길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렌트 집도 계약도 끝내야 되고, 뭐 집이 있으신 분은 집도 팔아야 되고, 뭐 그런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또 격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격려급으로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들은 한 3만 불씩 줬어요. 그래서 그 3만 불 가지고 본인이 이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만 몇 불이면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만 몇 불은 다 자기께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결국에는 이직을 하게 되면 사인업 보너스 한 2만 불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이사 경력금, 그 릴로케이션 보너스, 근데 본인 이사금을 빼야겠죠. 빼고 나면 한 15,000불 정도 남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한 35,000불 정도를 한 3년마다 한 번씩, 2, 3년마다 한 번씩 손에 쥐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직을 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본인이 강점인 테스트 엔지니어라는 본인의 어떤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테스트 엔지니어를 가려고 하시면 연봉이 크게 안 오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본인이 테스트 엔지니어인 걸 바탕으로 거기서 계속 자기 바운더를 확장해 가세요. 그래서 이직할 때마다 단순 테스트 엔지니어에서부터 좀 더 이렇게 스코프를 넓혀 나가는 거죠. 그 테스트 엔지니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뭐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디자인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점점 본인의 엔지니어링 스코프를 올려가면서 연봉을 올리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회사에 오래 있으면 연봉이 많이 안 올라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고기를 잡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미 잡은 물고기에게는 떡밥을 잘 주지 않아요. 떡밥은 어떤 물고기에게 많이 주죠? 맞아요. 그 본인이 잡고 싶은, 아직 안 잡은 그 물고기에게 떡밥을 더 주죠. 낚시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잡지 않은, 본인 회사에서 흡수하고 싶은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연봉을 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계속, 잘 나가는 분야가 어딘지 계속 관찰하시면서 이직을 계속 하세요. 그러시면서 본인의 잡스킬, 본인의 어떤 기술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시면서, 그래서 입사할 때마다 연봉을 내고를 잘 치시면 돼요. 연봉 협상을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연봉 협상이라는 게 사실 이미 들어와 있는 회사에서 매년 본인 연봉 협상하기는 그 오르는 폭보다, 이직할 때 본인이라는 물고기를 잡고 싶어하는 그 회사 인사과와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면서, 나 연봉 더 주세요, 나는 이런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요 하면서 그때 조율하는 게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하시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이직할 때 이제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댓글에서 한글 잘 쓰시는 걸로 봐서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맞죠? 한국 분 아닌데 한국말 이렇게 잘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 회사 안에 한국 분들이 있고, 또 미국 동네 안에 한국 분들과 이렇게 연락하면 분명 지내실 거예요. 근데 이직할 때 한국 분들 조언은 이렇게 잘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이민 와서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회사 다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미국을 그대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이직 너무 자주 하면 안 좋다. 이직하려면 그래도 5, 6년 있다가 해야지. 너무 그렇게 자주 이직하면 안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한국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한국은요, 이직 자주 하는 사람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직이 너무 잦으면, 이력서에 회사를 바꾼 기록이 되게 많으면 인사 쪽에서 되게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이 배신을 잘 때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직 자주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한국의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 필터로 미국이라는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에 대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미국은요, 아시겠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말 정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저 회사에서 필요로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연봉을 더 준다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있다가 또 다른 회사에서 연봉 더 준다고 하고, 또 나를 빼오기 위해서 또 연봉 더 준다고 제시할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점 좋은 회사, 좋은 기술을 계속 습득해 가면서 연봉을 점점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제 연봉이 25만 불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초봉을 받게 되면 13에서 14만 불 사이에 연봉이 결정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 친구들 보면요, 그때 13에서 14만 불 사이에 초봉을 받고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딱히 상위 고가를 찍지 않는 한 그 연봉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물론 거기서 상위국가 찍으면 팍팍 올라가죠, 미국은. 근데 그게 상위국가 매년 찍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연봉을 팍팍 올릴 수 있었던 이 비결은 뭐냐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잡 마켓을 바라본 다음에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계속 저의 잡 스킬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테스트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테스트 엔지니어 하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뭐 품질팀, 퀄리티 앤 릴라이빌리티 팀이 테스트 팀이랑 항상 같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퀄리티 앤 릴라이빌리티에서 뭐 하는지 이렇게 막 그 기술을 습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래 이직할 때는 퀄리티 앤 릴라이빌리티로 이직을 하고, 그 다음에 퀄리티 앤 릴라이빌리티에 막 있다 보면 R&D 팀이랑 막 같이 일하거든요. 그러면서 R&D 기술을 이렇게 흡수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직할 때는 R&D 팀으로 이직하고, R&D 팀에서도 이직해 있으면서 뭐 디자인하는 팀과 막 계속 교류를 하면서 디자인 팀으로도 이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의 잡 스킬을 넓혀 나가면서, 잡 스킬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엔 그 사람의 능력이 넓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연봉을 늘려나가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새로운 잡 스킬을 획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잡 스킬을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잡 스킬을 빨리 배우고, 그 잡 스킬이 잘 나가는 방향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석사과정 정도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석사과정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공부하기 싫으시다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잡 스킬을 계속 넓혀 나가시면서 이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파이썬은 굉장히 중요한 랭귀지예요. 왜 그러냐면 파이썬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전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파이썬을 많이 쓰는 이유는 노가다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업무 하다 보면 본인 테스트 장비에서 뭔가 테스트한 결과값이 뭔가 그 컴퓨터 안에 저장될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 장비 컴퓨터 안에. 그리고 그거를 텍스트 파일로 엑스포트 할 수가 있죠. 파이썬을 잘 하시면요,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면 테스트 장비를 한 5, 6개 다루고 계시다면 그 5, 6개가 전부 다 옆에 컴퓨터가 딸려 있어서 데이터 컬렉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거기서 텍스트 파일이나 뭐 CSV 파일 같은 로 데이터로 엑스포트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파이썬으로 다 불러들여 가지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그런 코드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가다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파이썬을 잘하면. 그래서 파이썬은 엔지니어에게서 굳이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공부하시는 건 추천드려요. 근데 지금 혼자 독학하기 싫으시면요, 미국도 인터넷 강의가 있어요. 인터넷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www.udemy.com udemy.com이라는 인터넷 학원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제가 돈 받고 이 학원을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미국 인터넷 학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 강좌 같은 거 잘 구해보시면 뭐 10몇 불짜리 강의도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매해가지고 신용카드로 결제해가지고 인터넷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건 미국 인터넷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되는 거 아시죠? 이 영어로 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왜냐면 영어로 이렇게 해야 전 세계의 프로그래머의 커멘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뭐 영어 울렁증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이미 살고 계시니까요. 혹시라도 영어로 쓰는 게 싫다 그러면 뭐 한국 인터넷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